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대 교량의 붕괴 영상을 공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엔은 무력 충돌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민간 기반 시설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교통 인프라를 집중 타격했고,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격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 뒤 불법 체류자 단속 신고를 빌미로 임금을 갈취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주택공사 대금 $10,000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경우 관련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워볼 당첨자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반복된 범법 행위를 끊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대 교량의 붕괴 영상을 공개하며 더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면서 무력 충돌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량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 무너져 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일 이란 테헤란 근처의 교량이 폭격을 받아 붕괴하는 장면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최대 교량이 무너져 다신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란이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해야 할 때라는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3주 동안 극도로 강하게 이란을 타격했다고 말한 게 허풍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란 측의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중동 전역을 집어삼키고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계속 울린다면 모든 걸 악화시킬 뿐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t's high time to stop the war that is inflicting immense human suffering and already triggering devastating economic consequences. To Iran, to stop attacking their neighbors. 현재 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장 아르노 이란 특사를 현지에 급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미국의 공격 유예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타격 언급과 관련해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중동 지역으로 속속 배치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결국 민간 기반 시설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교통 인프라를 집중 타격했고,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격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른 미사일이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바닥으로 돌진합니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땅이 요동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중부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미사일은 주거 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고 강력한 충격파로 인근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습 사이렌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어제 하루 모두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항과 다리 등 핵심 교통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북동부 마슈아드 공항에선 연료 탱크가 피격돼 큰 불과 함께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도덕적 붕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발사대를 정밀 폭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살람 레바논 총리는 자국의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며 타국 간 전쟁의 희생양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3명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초기보다 반대 여론이 늘었습니다. 오늘 CNN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SSRS와 지난달 26일에서 30일까지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전 직후 조사 때의 지지 응답 41%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로, 특히 강력히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이전 조사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란전 자금 조달을 위해 의회가 2천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71%가 반대했으며 이란으로의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8%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전에 대한 여론은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원의 94%와 무당파의 74%가 이란전을 반대한 반면 공화당원 중에서는 28%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노숙하는 학생 수가 1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학교혁신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학년도 LA 카운티의 노숙 학생 수는 6만 1,2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학년도인 2022-23학년도에 4만 7,689명보다 28% 급등한 수치로 지난 5년 사이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노숙 학생 증가율은 16%로 LA 카운티 상황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종별로 보면 노숙 학생 가운데 약 76%가 라티노, 흑인은 12%로 조사됐습니다. 노숙 학생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저렴한 주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꼽힙니다. 연구진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단속을 악용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 뒤 불법 체류자 단속 신고를 빌미로 임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공사 대금 $10,000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주 노동자들을 이민당국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메릴랜드주 캠브리지에서 주택 수리 작업을 하던 과테말라 출신 이주 노동자 6명이 고용주의 신고로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 브라이언 폴랑코는 집주인이 3일치 작업 대금 $10,000 지급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길 기다렸다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릴랜드 주법상 체불 임금을 노린 이민당국 신고 협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아이스 측은 사전에 계획된 단속이었으며 제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의 한 교회 담임 목사 에이션 코르테스 바스케스도 지난달 20일 음식 배달 일을 하던 중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전미 라틴계 복음주의 연합은 바스케스 목사에게 정가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뉴요크 딜 레이니홀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부활절을 맞기도 했습니다. 교회 측은 정가도 없는 신앙인을 가족으로부터 떼어내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롬 메넨데즈 연방 하원의원과 아드리아노 S. 파야트 의원도 구금시설을 직접 방문해 대규모 추방 정책은 흉악범을 겨냥한 것이라더니 정장 목사와 아버지가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바스케스 목사가 2016년 1월 콜롬비아에서 입국해 관광비자를 10년 가까이 초과 체류했다며 추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경우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관련 혜택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통신 지원 프로그램 라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금을 활용해 가구당 수백 달러까지 지출되는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나 메디카를 받고 있는 시니어, 생활보조금 SSI를 받고 있는 거주민들은 물론 칼프레시나 푸드스탬프, 점심급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는 한인들은 타인종 대비 극소수에 불과한데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모르시고 계셔갖고 지금 많이 이거를 파티시페이트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이 매장에 방문하셔갖고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옆에서 같이. 이 프로그램은 메이저 통신사의 자회사들을 통해 운영되는데 최신 스마트폰이 무료로 제공되고 무제한 문자 메시지와 통화, 6GB 상당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회사들의 경우 브랜드 이름만 다를 뿐 메이저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속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혜택을 모든 분들이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지금 이런 베네핏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니어 분들이나 그리고 로우인컴 분들은 꼭 매장 방문하셔갖고 이 혜택을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프라인 서비스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기금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청서 작성이 아직까지 영문으로만 진행되는 점, 소득증빙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 등 관련 업체에서 상담을 받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새벽 북부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오늘 새벽 1시 41분쯤 산타크루즈 카운티 볼더크릭에서 1마일 미만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등 베이 지역 전역에서 흔들림이 보고됐습니다. 소방국은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샌안드레아스 단층과 평행하게 위치한 자얀테 단층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1억 6,700만 달러 파워볼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당첨 1년도 채 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52세 제임스 파딩은 2급 주거침입 절도와 마리화나 소지 등 혐의로 붙잡혀 켄터키주 페이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복권 당첨 이후 세 번째 체포로 경찰에 따르면 파딩은 지난달 28일 켄터키주 렉싱턴 케네소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12,000달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거주자가 신고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인근 주차장에서 파딩을 검거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파딩이 몰던 포르쉐 차량 안에서 마리화나도 발견됐습니다. 정규 교육을 10년밖에 받지 않은 파딩은 10대 시절부터 범죄를 반복해온 전력이 있으며 52년 인생 중 무려 30년을 25개 교도소를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억 6천여만 달러라는 당첨금에도 이 같은 습관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파딩은 당첨 발표 바로 이튿날 플로리다주의 한 리조트에서 다른 투숙객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해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는 무기를 소지한 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파딩은 지난해 4월 26일 파워볼에 당첨돼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파딩은 어머니께 많은 스트레스를 줘왔고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도 많았다며 70대 어머니, 여자친구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최근 플로리다에서 겪은 차량 전복 사고 당시에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도로 옆 타이거 우즈가 서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보이지 않아 음주와 약물운전 DUI 혐의로 우즈를 체포합니다. 우즈는 당황한 기색으로 체포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27일 발생했으며
현장은 우주의 랜드로버 차량이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아 도로 옆으로 굴러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우주를 수색 중 주머니에서 노르코라는 이름의 알약 2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주는 사고 현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몇 가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우주 측은 DUI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우주는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건강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골프계를 떠나 있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조엔 카이젠 다이닝그룹 대표이사가 산업표창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국 내 외식기업 카이젠 다이닝그룹은 지난 31일 한국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이조엔 대표가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젠 다이닝은 글로벌 외식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식과 일식 외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개장 초 폭락세를 강세로 뒤집었다가 재차 뒤집기를 반복한 뒤 결국 보합권의 혼조세로 마감한 건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상승폭이 역대급 수준을 보였던 상황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이번 주를 6주 만에 상승한 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18주 만에 최고의 주로 기록했습니다. 다만 내스닥은 12주간 불과 2주를 상승하는 데 그치며 10주를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한 반면 2개월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망치를 밑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제 예상치를 크게 웃돈 ADP 민간 고용과 함께 내일 휴장에도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한 실망감은 곧바로 패닉셀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낙폭을 키우며 폭락세로 무너지던 장은 속보가 전해지며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강세로 돌아서는 요동침을 나타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최악의 유가 폭등 시나리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하며 패닉 바잉이 대거 유입된 건데요. 하지만 작동했던 포모 현상은 빠르게 사라지며 장은 다시 하락세로 꺾이고도 마감 직전에 다시 혼조세로 돌아선 채 마감하며 회복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